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1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임자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인 임수와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늘 명식을 알아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하는 수이기 때문에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와는 달리 대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해수, 큰 바닷물이란 뜻이죠. 대해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자, 큰 바다라고 하는 그런 물인다 해서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이런 작은 물이 아니라 큰 강이나 뭐 호수 같은 거 있죠. 호수 같은 것도 해당이 강이라든가 뭐 호수 같은 것이 해당이 될 겁니다. 강, 그 다음에 뭐 호수, 그 다음에 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큰 바닷물, 큰 물에 해당이 되고요. 큰 물은 아시겠지만은 뭐 바다 같은 거나 큰 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큰 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임수는 왕했을 때는 충분한다라고 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왕했을 때죠. 왕했을 때는 이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는데, 이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뭐 축월도 해당이 되겠죠. 해자축이 북방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태어나서 뭐 금이 다시 있다거나 다시 수가 있게 되면 이때는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왕한 것이고요. 그리고 해자축월이 아니더라도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이 금왕절에 태어났을 때 다시 임계수가 다시 있게 되면 그때도 월령을 득한 거고 똑같죠. 신월, 유월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지는 월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꼭 해자축 신유월이 아니더라도 뭐 4월이라든가 5월도 마찬가지예요. 뭐 월령은 화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은 타간지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월령은 득하지 않았지만은 타간지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는 신강하다라고 표현하죠. 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신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임수가 신강이 됐건 신왕이 됐건 임수는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충분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물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댐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댐에 고여 있는 물이 그 순간 다 이게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고요. 바다가 되면 쓰나미가 인다거나 너울이 친다거나 아니면 큰 파도가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파제도 넘어가지고 마을을 막 덮치고 해서 해일 피해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물의 성질을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임수가 신강하든 신왕하든 이런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가 신강하든 신왕이 됐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칠살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방해야 한다. 그래야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임수를 가두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돼요?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방을 하게 되면 큰 물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 물을 뭐 공업용수로 쓸 수 있고, 뭐 생활용수로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다 내지는 일간이 타간지로 세력을 얻어서 일간이 강하다 이런 때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 개수도 마찬가지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로서 보좌해야 한다. 병화로서 보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용도도 있지만은 무토가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등이 토가 수를 극하지만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토가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토를 생조해주는 역할과 수가 왕해서 차가워진 한습해진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두 가지 용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생주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병화는 보좌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꼭 오늘의 명시처럼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와 같이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4월, 5월에도 마찬가지 임수가 4월에 태어나고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4월은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그죠? 근데 이때도 금수가 왕하게 되면은 4, 5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왕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비록 4, 5월 화왕절이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용신으로 취하고 병화를 보좌하는 희신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기본적인 틀로서 세트 메뉴 같은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임수를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죠.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봄에 해당이 되고요. 조금 유식하게 쓰면 중춘 내지는 중춘지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이죠. 뭐 인묘진이 동방목이잖아요. 인묘진은 동방 목방이라고 하죠. 목방. 그래서 동방목방이라고 해서 인묘진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네, 그래서 묘월은 목왕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한 가지. 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묘가 이 묘가 아니죠. 묘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묘는 어떻게 돼요? 정동 쪽에 해당이 되죠. 정동 쪽. 그죠? 그러면 인묘진이니까 인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인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이 북이고요. 인묘지는 동이니까 북쪽과 동쪽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북동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은 방향으로 놓고 보면은 사오미 남방과 인묘진 동방 사이에 있죠. 그죠? 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방향은 남동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보고 어느 방향이 길하냐, 어느 방향이 나쁘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인 방향 괜찮을 것이고요. 묘 방향도 괜찮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인 경우에 뭐 신방향이라든가 유방향은 좀 안 좋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가지고 방향을 나누는 것이고요. 이거는 꼭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역술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방향 같은 경우는 기문둔갑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지금 명리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묘방은 정동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동 쪽에 해당이 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사오미, 신유수, 해자측은 그 방향에 따라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목왕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죠. 인에서는 인간지고요. 목이 묘에 이르게 되면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가장 왕성할 때에 해당이 되고요. 수는 어떻게 돼요? 수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 사지에 해당이 돼서 수는 매우 쇠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퇴지에 해당이 돼서 금은 매우 약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수가 묘를 보게 되면 이 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용신을 취하거나 격을 취할 때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을목만 놓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묘를 보게 된다. 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묘 중에 을목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친상으로 뭐가 되냐면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 그죠?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목이 뭐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간에 이거는 상관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포태법에서 살펴드렸듯이 목은 제왕지라서 왕하고요, 그죠? 목은 왕하고 수는 사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은 어떻게 돼요? 약하죠. 그래서 일간인 임수는 약하고 상관인 목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격 중에서도 이거는 수목 진상 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상관이다, 가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수목, 가상, 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가 붙었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수목 가자가 붙을 때는 일간이 왕하고 목이 약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임수라고 했을 때 임수가 예를 들어서 해월에 태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을 본다던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일간인 임수는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듣기 때문에 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월이나 자월에 뭐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 뭐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때는 일간은 왕하고 뭐 식신상관은 약한 상황이 되죠. 이런 경우를 가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목진상관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수목진상관 격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니까 상관이 왕한 만큼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설기태과가 될 겁니다. 그죠?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설기태가다, 설기과다다, 일간이 약해서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일간을 힘이 좀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성으로서 생조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 내지는 방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생조해 줄 것이냐 비견이나 겁재로서 이 비겁은 쉬운 말로 비견과 겁재를 줄여서 한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비견겁재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모든 진상관격 5가지의 진상관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는 모두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거를 갖다가 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고 해서 상관 폐인
또는 상관폐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게 딱 있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도 생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목도 이렇게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견이나 겁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같은 수, 임수라든가 개수를 말하는 거죠. 임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가 있게 되면은 수가 수를 도와주는, 방신해주는, 방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다시 목을 생해주는 그런 폐단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상관격들은 인성으로서 생주해주는 것이 좋은데,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금수진상관격들은, 격은 인성보다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함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해월, 자월, 경금, 신금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진상관격들, 예를 들어서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수목진상관, 이 네 가지 진상관격들은 인성이로서 도와주게 되면 일신이익의 이로움이게 되는데, 일간이 금이고요, 상관이 수였을 때 토가 인성이 되겠죠. 이 토가 금을 생해주게 되면 금이 생조를 받는 것은 좋은 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토로서 금을 생해주게 되면 금이 오염이 되고요, 수도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수 진상관격들은 독특한 일간의 특성과 금수의 특성이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같은 금으로서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한 수목 진상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으로 도와주게 되면 일간도 생주해주고 목도 적절히 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좋다라고 듣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신금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수목 진상관이라 하더라도 양인인 자수를 얻고요. 또 지지로 신금을 얻게 되면 임수가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령은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간지에서 수를, 임수가 양인을 얻고 인성을 얻게 되니까 일간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 왕했을 때 내지는 신강했을 때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칠사를 무토로서 임수를 능히 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수목진상관격이 되고 인성으로서 상관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주 간법, 사주를 배합하고 중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주가 항상 고와 같게 짜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수가 왕할 수가 있고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너무 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왕하다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같은 임수나 개수로서 왕한 화를 제하는 쪽으로 용지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지지로 금이 있어서 또 수를 생해줘야 되는 그런 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약간 격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사주 보는 관법, 수목 진상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폐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오늘 주어진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 지금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죠. 올해가 기해년이라서 연주는 기해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 해수와 월지 묘가 해묘 한목하죠. 해묘 반합 회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삼합이 아니라 준삼합,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완전한 삼합은 해묘미가 있어야 되지만 미가 없다 하더라도 본기와 본기와 이게 장생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것도 삼합이 이루어지겠죠. 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태법상 장생처 있죠. 장생처 더하기 그다음에 포태법상 제왕지 그다음에 포태법상 또 뭐에 해당이 되냐면 묘지를 모아놓은 것이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 포태법 중에서 장생, 제왕, 묘지를 딱 땡겨놓은 거, 뭐 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해묘밀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묘미 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목의 장생지는 어떻게 되죠? 해수가 되죠. 그 다음에 목의 제왕지는 말씀드렸던 묘목이 제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의 고자는 어떻게 돼요? 미토가 되겠죠. 그래서 해수, 묘목, 미토가 다 뭉쳐지게 돼. 세 가지가 다 뭉쳐지게 되면 이건 해묘미 목국이라고 해서 삼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있는 것은 목의 장생이 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목의 제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목의 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생이 하나 없거나 묘지가 하나 없거나 내지는 제형이 하나 없으면 글자가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한 삼합은 아니니까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제왕이 빠진 것은 합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왕이 빠지더라도 합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그 견해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왕이 빠지면 합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합력은 있게 되는데 그것이 같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합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해묘 한목하다가 여기까지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수목 진상관격인데 해수가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두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묘 한목하게 되면 목 상관이 더 왕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간이 더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임수가 월간에서 정화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 근데 이거를 정제를 봤다라고 해서 좋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정제를 봐서 나쁘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정제는 좋은 것이니까 정제가 월간에 투출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래 그러니까 재성이 와서 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례치야라고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죄례치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임이 탐합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합하진 않는데 붙어 있으면 서로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묘월이기 때문에. 근데 타 지지와 타 연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은 자수에 해당이 됐죠. 임자. 그래서 임자일주, 그래서 오늘 일진이 임자가 되는 것인데 묘월에 임수가 약할 것 같은데 일지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일간이 이건 양인을 얻은 것이죠. 자, 자수는 임수에게 양인죠. 양인.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 뜻을 보면 양의 칼날하고 똑같죠. 양의 칼날이 뭐냐면 양의 뿔 있잖아요. 양의 뿔.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키우는 뭐 순한 양이나 흑염소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외국 같은데 뭐 킬리만자로라든가 이런 돌산, 악산 같은 데 사는 그 사냥 굉장히 성질 강하고 거친 그런 사냥들이 있어. 이건 말이 양이지 거의 그 성질은 거의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 못지않은 그런 강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사냥들이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임수가 일지에서 자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크게
힘을 얻는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정임이 합하는 것은 약간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연간에 있는 기토는 솔직히 말로 임수가 원령은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지지로 임수가 왕해지면은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습토잖아요. 습토 내지는 습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습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습토인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요. 오히려 기토 탁 임이 돼서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와 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정제는 임수가 탐합을 하는 것이고요. 정관은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그냥 너무 정자가 붙었다라고 해서 좋게만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주까지는 이렇게 정해진 것이니까 생시에서 어떤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달라지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시는 경자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임수가 자수를 얻었고요. 시지에서 또 자수를 얻었습니다. 임수가 자수 2개를, 양인 2개를 얻으면은 이거는 원령은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거기다가 시간에서 인성인 경금을 보게 되면 이 경금이 다시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간이 왕합니다. 아니, 왕한 게 아니라 이제 신강, 임수가 신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강하게 되면 원래는 무토가 있으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제방할 여력이 안 되죠. 기토 가지고는.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묘한목해서 왕수 임수의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 왕하고 목도 왕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수기 유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임수가 약해야 되는데 자수 양인 2개와 금을 얻었기 때문에 수도 왕하고요. 원령은 연지 앞에서 목도 왕하다, 식상도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재성으로서 목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고요. 다시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기토도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균형자, 이 사주에서 배합의 어떤 중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키포인트는 경자시가 됐을 때는 정화가 살아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인 정화를 용신으로 해서 수기유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신축시를 놓고 보죠. 신축시. 요거는 약간 견해 대립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축합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축합. 원래 기본적으로 지지 합할 때 자축합은 뭐로 알고 있죠? 토잖아요. 자축합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이 축에는 지장간이 개신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간이긴 하지만 자축 위에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해자축 북방의 축토로서 이거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자축이 합하면 원래는 수가 흙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물이 흙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자축합토로 놓고 보게 되지만 이렇게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있고 신금이 있거나 임개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자축합토라기보다는 이거는 자축합수로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축에 통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통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자축
뚝방 방압의 끝자리는 거기에 수가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토로 놓고 보기보다는 이때도 수로 놓고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경자시만큼 임수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경우에도 정화를 용신으로 우리가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시를 놓고 보죠. 갑진시가 됐을 때는 축과 마찬가지로 축토도 토고요, 진토도 토인데 이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축합이 수로 화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신자 반합 회국이죠. 신자 반합 회국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토가 어떻게 되냐? 물로 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술간이 자에도 통을 하고 진에도 통을 하죠. 자, 임수는 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진은 수의 고지죠. 고지. 그래서 당연히 임수가 여기 통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해묘한목해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를 용신 취용해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을 생해주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이거죠.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생시에 해당이 되는데, 묘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수목 진상관격이라 일간이 약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수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 임수가 제왕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연지에서 장생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수가 원령은 득하지 않았지만 타 간지에서 금수를 얻어서 왕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는 왕해지게 되면 충분한다 그랬죠. 충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그렇게 막 약하진 않다. 해자월의 무토와 묘월의 무토는, 그죠? 묘월의 무토가 좀 더 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양이 진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재적으로는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일간 옆에 칠살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정하고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합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경우는 무토를 생해줄 수가 있겠고요. 아까 경자, 신축 이럴 때 이 정화를 용신으로 제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임수하고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 음간 같은 경우는 정화를 용신으로 쓰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반이냐 합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쓰긴 쓰는데 용신이 합거 내진 기반하게 되면은 그 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에 오늘의 주어진 명식에서는 뭐냐면, 이 정화가 일간과 탐합하는 것이 이 사주에 있어서 가장 큰 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